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6월 10일 국내 프로야구 그다음에 MPB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하나와 두산과의 경기입니다. 자, 하나는 와이즈가 등판을 하고 그다음에 두산은 어빈이 등판을 합니다. 어빈은 사실 시즌 초반 그래도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4월까지 또는 4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예, 근데 5월 들어서면서부터 기대 이하의 피칭 내용을 좀 보여주었고,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이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예, 볼넷이 너무 많고 물론 삼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볼넷 허용률, 그 다음에 피안타율도 좀 꾸준하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어빈이 얼마만큼 길게 던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최근 경기 두산이 좀 뭐랄까 지난 시즌만큼의 어떠한 불펜에서의 안정감을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예. 한화는 불펜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게다가 이제 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닝 소화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피칭 내용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두산이 와이즈를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즈는 그래도 어빈보다는 볼넷 허용률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최근 경기 꾸준히 6회 이상 이렇게 꾸준히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불펜 마운드까지 고려해 본다면 두산의 마운드보다는 한화의 마운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격 같은 부분도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장타력이나 전반적인 타율도 하나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득점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두산이 오늘 하나를 상대로 충분히 고전의 여지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하나가 타격적으로 썩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일단은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분명히 있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두산의 경기력이나 지금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이 경기 하나의 승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키움과 NC와의 경기입니다. 자, 김유나와 로건이 등판을 하는데 키움이 4연승을 거두고 LG와의 어떤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패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4연승을 거두는 동안 불펜의 필승조들의 피로도가 좀 심했다라는 점. 예. 키움이 기대 이상의 불펜의 활약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경기 피로도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제가 봤을 땐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선발 싸움에서 김유나와 로건이라면 로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로건 같은 경우는 6회까지는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선발 자원이고 4월에는 조금 힘들었었지만 5월부터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물론 SSG 전에서 이 원정 등판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로건이 기본적으로 원정 등판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점은 분명히 불안 요소일 수 있겠으나 지금 김유나의 피칭 내용을 본다면 김유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월, 4월, 5월 꾸준하게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볼넷 허용률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홈, 원정 뭐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김윤아는 제가 봤을 때는 NC에게 조금 어려운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NC가 타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최근 경기 3할 1푼을 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 시즌 NC의 타율은 2할 6푼 2할 5푼 7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도 그래도 한번 터질 때는 화력이 좋은 팀이지만 일단 그 업앤다운 기복이 심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저는 뭐 키움의 타격이 NC의 타격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최근 5경기 보시면 일단은 키움이 좌타에게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펜에서 키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불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5회 이상 NC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로건이 김윤아보다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그리고 경기 후반 NC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어떤 리드를 지킬 수 있는 마운드의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NC의 승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기아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자, 기아와 삼성. 예. 자, 기아는 내일이 등판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최원태가 등판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홈 원정에서의 업앤다운이 가장 심한 팀이 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홈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원정만 가면은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일반적으로 지금 삼성이 지금 2할 7푼을 치고 있고요. 최근 5경기 2할 3푼,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는 2할 4푼. 오늘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의 타격 흐름은 글쎄 화력을 어떠한 삼성이 좋았을 때의 화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하나와의 경기, 어떤 박빙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경기 분위기를 조금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게다가 내일이 등판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불안 요소는 뭐냐면 일단 4월 등판은 괜찮았지만 5월 이후부터 어떤 내일의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불안 요소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피안타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피안타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 볼넷이 그렇게 많은 선발 자원은 아니지만 피안타율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대신 이제 내일의 장점은 장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내일이 최원태보다는 유리해 보입니다. 최원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 경기는 좀 뭐랄까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최원태 같은 경우는 볼넷이 너무 많잖아요. 예, 볼넷이 많으면서 WHIP가 1.54입니다. 1.54인데 그나마 위안거리는 피안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예, 피안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원태 역시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선발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아의 타선을 상대로 최원태가 어느 정도는 호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 경기 후반 이제 불펜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17이닝 동안 9실점,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25이닝 동안 5실점, 불펜에서만큼은 기아가 삼성보다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아의 홈 경기라는 점, 삼성이 원정 타격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홈에서의 선발에서의 우위, 내일이 최원태보다 이닝 소화가 길다라는 점, 두루두루 보았을 때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초반에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 LG의 승, LG의 승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KT와 롯데는 저는 오원석이 최근 경기 상당히 준수한 피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박세영이 최근 경기 많이 두드려 맞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오원석 쪽이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KT의 타격의 업앤다운을 생각한다면 다득점을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 이 경기는 KT의 승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야구입니다. 교류전인데 교류전이 좀 어렵네요. 예, 교류전이 좀 어렵고, 자, 첫 번째 니오넴과 야쿠르트의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요, 제가 조금 이 경기 사실 전 기준점이 5.5일 줄 알았는데 6.5를 주더라고요. 이 경기가 기준점이 6.5를 받을 만한 경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땐 야쿠르트가 좀 불펜이 좀 헐겁고 마운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니오넴의 어떤 공격력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버사이드로 좀 그러니까 오버에 5.5를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6.5를 주는데, 일단은 전 야쿠르트의 이 피터 램버트의 최근 피칭 내용이 뭐 인상적입니다. 일단 6회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원정 등판이
3.50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 야간 경기에서 괜찮은 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경기밖에 등판을 안 했다라는 점이 이게 좀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게다가 지바롯데 경기를 두 경기나 했는데 일단은 야쿠르트의 지금 현재 타격 흐름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어 저기 뭐야 타츠가 좀 봉쇄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최근 야쿠르트 타격 흐름이 안 좋아요. 2할 5리밖에 안 되고 3할 오픈. 게다가 전반적으로 야쿠르트의 최근 불펜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20이닝 동안 7실점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보다는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니오넴도 19이닝 동안 7실점 뭐 불펜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램버트도 그렇고 타치도 그렇고 일단 이닝 소화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두 선발자원이 7회까지만 끌고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점수가 생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는 일단은 니오넴 사이드로 봅니다. 니오넴 사이드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타격의 흐름이 니오넴이 그래도 야쿠르트보다는 득점 생산에서 조금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의 우위도 니오넴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니오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뭐 선발은 비슷하지만 일단 불펜과 타격에서는 분명히 니오넴이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지바롯데와 히로시마가 교류전에서 타격 흐름이 뭐 미친 듯이 좋습니다. 예, 10점, 5점, 3점, 3점, 뭐 5점, 뭐 이렇게 최근 경기 꾸준하게 득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니치 같은 경우는 최근 교류전에서 뭐 지바한테 수입을 당하는 등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게다가 오늘 지바가 브라이언이 등판을 하는데 일단 이닝 소화가 이렇게 길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바의 불펜으로는 이 히로시마의 타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바 같은 경우는 10이닝 동안 10실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11이닝 동안 1실점. 뭐 이건 선발도 저는 타마무라가 브라이언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타마무라는 5월 등판이 조금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이닝 소화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불펜에서 히로시마가 지바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득점 생산 능력이 히로시마보다 지바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장타율도 4할 5리 2할 6푼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바의 불펜이 8.8입니다. 예. 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히로시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경기는 좀 다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사이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히로시마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예, 오버에 히로시마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와 한신과의 경기입니다. 세이브가 어저께 무득점을 하면서 뭐 히로시마에게 완전 원사이드하게 패했는데 반면에 또 한신은 오릭스를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뭐 한신도 교류전이 되면서 타격 흐름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이키가 등판하고 그다음에 세이브는 스미다가 등판을 하는데 뭐 두 팀의 선발 자원들이 워낙 준수합니다. 예. 스미다도 뭐 얘는 뭐 이닝 소화가 이닝 소화가 깡패죠. 예, 거의 뭐 7이닝,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이키 역시 뭐 최근 기본적으로 7회 이상은 던져준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경기 초반 점수 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준점이 4.5점이에요. 예. 이 기준점이 4.5점이면은 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신이 2득점을 할 수 있을까? 예, 세이브가 2득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이브도 그렇고요. 한신도 그렇고요. 특히 세이브 같은 경우는 타격에서의 기복이 좀 심하다라는 점이 저는 좀 이 경기 좀 걸리고
그다음에 저는 한시는 2득점 이상은 할 수 있었겠다. 최근의 타격 흐름이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이브가 최근 타격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득점 생산도 좀 어렵고요. 장타도 떨어지고. 이거 솔직히 이 경기는 불펜을 볼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의 선발 자원들이 너무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펜에서 뭐 승부가 갈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도 굳이 본다면 한시는 17이닝 동안 2실점, 세이브는 14이닝 동안 3실점이에요. 두 팀의 불펜 역시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경기 글쎄요. 이 경기 뭐 한 2대0 뭐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예. 도저히 저는 도저히 이 경기를 오버를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최근 교류전에서 점수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인데, 일단 뭐 스미다 같은 경우는 홈에서 0.68입니다. 그리고 사이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1.59.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양팀 모두 다 득점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에, 그다음에 최근 그래도 흐름이 좋은 이 한신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라쿠텐이랑 주니치 경기. 이 경기는 일단은 최근에 이 라쿠텐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너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밀러를 믿기도 좀 어렵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본다자면 저는 이건 밀러 승, 주니치 승에 오버사이드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릭스 요코하마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일단 뭐 요코하마 봅니다. 예, 요코하마 보고, 그다음에 소벤과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가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뭐 이기기는 뭐 어제 뭐 5득점에서 이기기는 합니다만, 지금 요미우리가 전반적으로 1할 8푼, 소뱅은 3할입니다. 예, 장타력도 거의 뭐 4할 2푼 8리, 2할 9푼. 근데 또 이걸 소뱅을 보자니 소뱅이 불펜이 너무 헐겁습니다. 소뱅이 불펜이 헐거운데 과연 오늘 아리아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통산 전적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아리아라가 그래도 요미우리를 상대로 좋았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경기 소뱅승에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오버를 보느냐? 일단은 뭐 요미우리도 최소한 2득점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2, 3득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뱅 아리아라가 조금 일찍 내려온다면 글쎄요, 소뱅도 조금 위기를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전 이 경기는 소뱅 사이드에 오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메이저리그 방송은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시작을 하고 대신 녹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일이 있어서, 오늘 밤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메이저리그를 조금 빨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의 팀장이었습니다.